빠른 죽음과 느린 죽음이 있습니다. 불과 19세기 이전만 해도 인류는 각종 전쟁이나 감염병, 자연재해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그래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젊은 사나이들이 전염병이 돌아서 한순간에 급격하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위생과 항생제의 개념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외상에 대한 처치에도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죽어왔습니다. 이른바 빠른 죽음이죠. 이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한 것은 위생의 개념과 항생제의 발견이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기존의 관찰, 추측에 의한 의학 1.0의 개념, 즉 히포크라테스가 주창했던 의학의 개념에서 위생과 세균론이 도입된 의학 2.0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인류는 더 이상 감염병의 속수무책으로 쓰러지지 않게 되었죠. 그 뒤로 의사들은 더 이상 더러운 수술복을 명예 훈장처럼 여기지 않게 되었고요. 수술 도구들은 항상 철저히 소독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항생제 처리를 통해 제균요법이 속속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사망률은 급격하게 줄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죽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도 19세기 중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바 느린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암,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 당뇨병을 위시한 대사질환,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성 질환이 바로 그것이죠. 이 중에서 실제로 심혈관 질환을 제외하고는 19세기에 비해서 사망률이 그렇게 유의하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린 죽음과 연관이 깊은 이른바 뇌기사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이전부터 미리미리 예방하고 치료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병의 공통점은요, 진단병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조짐이 보이면서 천천히 몸 상태가 나빠지고 이미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는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2형 당뇨병이에요. 이미 판정을 받기 이전에 복부 비만이 찾아오고 공복혈당 100 이상 무조건 넘어갈 거고 전당뇨 단계일 때 벌써 생활습관 교정, 치료 개념의 관리가 이미 들어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혈압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130, 85 이상 높은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혈압에 있어서는 역시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각종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개개인의 체질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알맞는 예방 및 치료 방안을 최근에는 세우기 시작했죠. 기존에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서요, 모든 동일한 병명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동일한 가이드라인, 동일한 지침을 가지고 치료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환자의 체질을 고려해서 치료를 진행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예방을 강조하는 의학 3.0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뇌기사 질병으로 대표되는 만성질환의 공통점은 실제 생물학적 수명과는 별개로 건강하지 않게 유병장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생물학적 수명은 80세가 넘어가지만 이미 60세 후반쯤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상에서 12년, 13년 동안 누워만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말년이 행복했을까요? 과연 주변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원했을까요? 12년을 더 산다고 한들 그 삶이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대두되는 것이 바로 건강수명의 개념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자. 그래서 오늘의 세 줄 요약. 죽음은 빠른 죽음과 느린 죽음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 빠른 죽음에 대해서는 지난 200년간 획기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느린 죽음에 관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개선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느린 죽음을 관리함으로써 건강수명, 건강하게 오래 사는 무병장수 시간을 늘리는 전략이 우리는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건강수명을 늘리는 전략과 이 뇌기사 질병이 어떻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